인간의 기본 욕구인 식욕과 성욕을 파고드는 장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오랜 정설이었습니다. 경기가 바닥을 쳐도 사람들은 밥을 먹고 연애는 하니까요. 그래서 숙박업은 불황 없이 현금이 쏟아지는 노다지 땅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의 경제 위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존 본능이 성욕까지 억누르면서 그 철석 같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람 피우는 손님이라도 감지덕지죠. 인기척이라도 느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 변두리에서 10년 넘게 모텔을 지켜온 사장님의 한탄은 바닥까지 추락한 업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증명합니다. 주머니가 가벼워지니 사랑을 나누는 비용조차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카운터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서글픈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웃돈을 얹어줘야 방을 구하던 그 잘나가던 모텔들이 전기요금 낼 돈도 없어 하나둘 폐업의 길로 들어서는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폐업 소식이 아닙니다. 가난이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고 거세하는지 그 처참한 현장을 확인하러 갑니다. 화려한 간판 뒤에 텅 빈 주차장. 그리고 빚더미에 깔린 자영업자들을 통해 실물 경제가 보내는 섬뜩한 경고음을 들어보시죠. 욕망도 돈이 있어야 누리는 시대. 밤거리는 활기를 잃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직원들이 손님 차량 번호를 가려주려 헐레벌떡 뛰어나오던 곳이었죠. 남들 눈을 피해야 하는 연인들로 주차장은 늘 북적였고 가림막 뒤엔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허나 다시 찾은 그곳엔 가림막이 흉하게 걷혀 있었고 차 한 대 없는 공터엔 찬바람만 불었습니다. 대목이어야 할 금요일 저녁 8시임에도 불구하고 객실이 40개가 넘는 대형 모텔 주차장엔 덩그러니 차 두세 대가 서 있을 뿐입니다. 근처 부동산 사장님은 예전엔 권리금 5억 원을 불러도 줄을 섰는데 이젠 공짜로 준대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번드르르 하지만 정작 사람 온기는 싹 사라져 유령 건물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몰락이 특정 동네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방 유흥가부터 서울 핵심 상권까지 줄초상이 나고 있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주말만 실은 옛말이고 방 10개 중 3개도 못 채우는 날이 수두룩하다며 기가 막힌 매출 장부를 보여줍니다. 손님이 없다고 보일러를 끄면 배관이 터지니 빈방에 난방을 돌리며 생돈을 날리는 사장님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최고급 컴퓨터에 넷플릭스 공짜라고 현수막을 도배해놔도 정작 문 열고 들어오는 손님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직원들은 옛날엔 발레 파킹하느라 발바닥에 땀이 났는데 요새는 핸드폰만 보다가 퇴근한다며 자조 섞인 웃음을 짓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티 안 나는 지출부터 줄이다 보니 모텔 주차장은 어느새 토탄 공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한국 모텔 업계의 진짜 밥줄은 숙박이 아닙니다. 서너 시간 빌려주는 대실 장사죠. 방 하나로 하루에 두세 탕씩 뛰며 현금을 쓸어 담던 이 알짜배기 수익 구조가 불황 앞에서 맥없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짬을 낸 직장인이나 수업 끝난 대학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매출의 등뼈가 부러진 셈입니다. 잠깐 쉬다 갈까? 라는 달콤한 말보다 대실비 4만 원이 주는 압박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전엔 영화비보다 조금 더 쓰는 정도였는데 이젠 밥 한 끼 값보다 비싸게 느껴지니 지갑 열기가 무서운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선 그 돈이면 집에서 넷플릭스 보거나 공원 걷자는 식의 초저가 데이트가 대세입니다. 신촌이나 종로 같은 핫플레이스 사장님들도 대실 손님이 전성기 때보다 70% 넘게 줄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옛날엔 낮 12시면 만실이었는데 지금은 해 떨어질 때까지 계시도 못해요. 라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쉽니다. 손님이 안 도니 청소 이모님이나 카운터 직원도 자를 수밖에 없고 결국 지역 상권 전체가 말라 죽는 악순환입니다. 앱에서 대실 1만 원 이벤트를 때려도 반응이 썰렁합니다.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먹고 살기 바빠 연애도 사치인 판국에 돈 써가며 밀실을 찾을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한국의 독특한 유흥 문화였던 대실의 몰락은 우리 삶이 얼마나 팍팍해졌는지 보여주는 서글픈 지표입니다.
데이트 시작부터 지갑 걱정에 숨이 턱 막힙니다. 밥 먹고 술 한잔하고 잠까지 자려면 심리적 저지선인 10만 원을 우습게 넘기니까요. 삼겹살에 소주 좀 곁들이면 6만 원. 여기에 모텔비 6만 원 더하면 하루 데이트에 12만 원이 순삭되는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오빠, 우리 집에서 쉴까라는 말은 이제 배려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통장 잔고 앞에선 사랑의 설렘도 무력해지니까요. 옛날엔 떡볶이에 캔맥주만 있어도 낭만이 있었는데, 이젠 최소한의 구색을 갖추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이 됐습니다. 대학생들은 기념일 아니면 밖에서 자는 건 사치라며 자취방에서 편의점 도시락 까먹으며 OTT 보는 걸로 때웁니다. 사랑을 속삭이던 공간이 가성비를 따지는 계산의 영역으로 바뀌면서 젊은 층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비단 젊은 커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큰손이던 불륜 커플이나 중년 손님들도 지갑 닫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불경기에 용돈이 반토막 나니 한 달에 4번 보던 걸 한 번으로 줄이거나 아예 관계를 정리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벅찬 마당에 배우자 몰래 쓰는 유흥비야말로 가장 먼저 잘라내야 할 지출 1순위가 된 겁니다. 유흥가의 불황은 필연적으로 주변 식당과 편의점 매출까지 갉아먹는 악재로 이어집니다. 밤거리를 누비던 연인들의 다정한 모습도 이제는 흘러간 옛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희미해져 버렸죠. 돈 없으면 연애도 못한다는 씁쓸한 속설이 이토록 뼈아프게 와닿은 적이 있었을까요? 낭만이 떠난 자리를 채운 건 냉정한 계산기와 텅 비어버린 지갑뿐입니다. 10만 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버티고 있는 한 대한민국 밤거리의 침체기는 끝 모를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지방 유흥가에서 40개의 객실을 갖춘 모텔을 운영하는 55세 김만득 씨의 사연을 보면 작금의 사태가 단순한 불경기를 넘어 생존이 걸린 문제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을 은퇴하고 모텔은 오토 시스템이라 노후 걱정 없다는 브로커의 달콤한 말만 믿고 덜컥 뛰어든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는 매매가의 80%에 달하는 20억 원을 대출받아 이 건물을 인수했으니까요. 건물주가 됐다는 뿌듯함도 잠시. 2026년 현재 그에게 남은 건 감당 불가능한 빚더미와 매일 밤 그를 괴롭히는 불면증뿐입니다. 가장 먼저 김 씨의 목을 조여온 건 미친 듯이 치솟는 금리였습니다. 변동금리로 계약한 탓에 월 500만 원이던 이자가 순식간에 1천만 원으로 2배나 껑충 뛰었기 때문이죠.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본 돈을 고스란히 은행에 갖다 바치고 나면 손에 쥐는 건 편의점 알바생 월급만도 못한 마이너스 통장뿐입니다. 사실상 은행의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죠. 내가 건물주가 아니라 그냥 은행 관리인으로 취직한 기분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며 자조 섞인 한탄을 내뱉었습니다. 인건비라도 아끼려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칠순이 다 된 아내와 함께 직접 고무 장갑을 꼈습니다. 남들이 버리고 간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우는 게 일상이 되었죠. 주말 저녁인데도 40개객실 중 고작 서너 곳만 차 있는 텅 빈 복도를 걸을 때면 그 적막감이 공포가 되어 덮쳐온다고 그는 털어놓습니다. 손님은 없어도 난방은 돌려야 하고 간판 불은 켜놔야 하니 매달 날아오는 수백만 원짜리 전기세 고지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탈출할 구멍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물로 내놓은 지 1년이 넘었지만 사겠다는 사람은커녕 구경 오는 사람조차 전무한 실정이니까요. 이 건물은 팔리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이에요. 죽어야만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는 김만득 씨. 이건 비단 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무리한 빚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 자영업의 붕괴를 예고하는 서늘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손님이 제 발로 찾아오지 않으니 모텔 사장님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는 곳은 야놀자나 여기 어때 같은 거대 숙박 중개 플랫폼입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방을 잡지 않는 요즘 세대의 소비 패턴 탓에 앱에 등록하지 않는 건 사실상 장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출을 올려줄 구세주인 줄 알았던 이 플랫폼들이
이제는 업주들의 숨통을 짓누르는 가장 큰 고정 비용이자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객단가 5만 원짜리 방 하나를 팔면 플랫폼 수수료와 예약 대행료 명목으로 10에서 15%가 즉시 빠져나가고, 상단 노출 광고비까지 떼고 나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플랫폼이 가져간다는 말이 업계에 공공연한 유행어가 됐을 정도로, 리스크는 온전히 건물주가 떠안고 수익은 앱이 챙겨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굳어버린 겁니다. 열심히 청소하고 이자를 갚아도 남는 게 없는 이 구조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그저 거대 플랫폼을 위한 하청업체 직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살아남기 위해 제 살 깎아먹는 식의 치킨 게임이 앱 안에서 24시간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이라도 눈에 띄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만 원짜리 광고 패키지를 결제해야 하니까요. 경쟁업소보다 1,000원이라도 더 싸게 내놓으려 대실 시간을 무제한으로 늘려주고, 숙박비 1만 원 할인 같은 쿠폰을 남발하다 보니 결국 매출이 찍혀도 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되는 악순환의 댐에 빠지게 됩니다. 플랫폼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채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이 대한민국 숙박업의 현주소이며, 이 개미지옥에서 탈출할 구멍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모텔 산업의 붕괴는 단순히 숙박업 하나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와 얽혀 생계를 잇던 수많은 협력업체들까지 줄줄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죠.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곳은 수건과 침대 시트를 수거해 세탁하는 영세 세탁 공장들입니다. 일감이 작년 대비 반토막 나면서 배달 트럭 운행 횟수조차 줄이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한 세탁업체 사장은 모텔에서 수건이 안 나온다는 건 손님이 씻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니냐며 우리도 이제 문 닫을 판이다 라고 허탈해했습니다. 객실 냉장고에 들어가는 생수와 음료수, 칫솔이나 면도기 같은 일회용품을 대는 납품업체들의 상황도 처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텔들이 비용을 줄이려 음료수를 채워 넣지 않거나 법 개정을 핑계로 어메니티 제공을 중단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매출은 영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호텔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뒤에 줄 서 있던 대여섯 군데의 거래처가 동시에 돈을 떼이거나 일감을 잃게 되는 무서운 경제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흥가 상권 전체가 거대한 슬럼가처럼 변해가는데, 이는 술 마시고 노래방 갔다가 모텔로 마무리하는 한국 특유의 밤문화 소비 사슬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밤새 불을 밝히며 거리를 지키던 모텔 간판이 꺼지자 주변 편의점과 해장국집 매출까지 동반 추락했고, 거리는 더욱 어둡고 위험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유흥과 숙박이 서로를 지탱해주던 공생관계가 깨지면서 화려했던 대한민국의 밤거리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침체의 원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빚을 감당하지 못한 사장님들의 마지막 종착역인 법원 경매 법정은 이제 유찰된 숙박업소 물건들로 넘쳐나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한때는 현금 흐름이 좋아 서로 가지려고 했던 알짜 부동산들이 지금은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반값 경매로 나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경매 정보지에 빼곡하게 적힌 모텔 목록은 단순한 부동산 매물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자산이 공중분해된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이자 비석이죠. 낙찰을 받아봤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추가로 쏟아부어야 하고, 운영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는 것을 알기에 투자자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헐고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짓자니 천정부지로 치솟은 건축비가 발목을 잡고, 그대로 두자니 세금과 관리비만 나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덤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건물주가 야반도주를 하거나 은행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부실 채권을 떠안는 사례가 속출하며 모텔초는 금융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도 줄여서 버텨보겠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은 사람을 내보내고 그 자리를 키오스크와 자동화 기기로 채우는 무인텔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카운터 직원, 월급 300만 원, 좀 아껴보겠다고 빚까지 내서 비싼 기계를 들였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니 사장님들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얼굴 안 봐도 된다는 점을 노려 신분증 검사 피하려는 미성년자들이 꼬이거나, 반대로 기계가 낯선 중장년 단골들은 발길을 돌리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지켜보는 눈이 없다고 객실 물건을 싹 털어가거나 방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튀는 비양심적인 행태입니다. 샴푸나 고데기는 기본이고 커피포트에 TV, 리모컨까지 들고 튀는 좀 도둑들 때문에 인건비 좀 아끼려다 수리비 폭탄에 스트레스만 쌓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양심마저 팔아버린 세태가 이 무인, 모텔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제일 추잡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 보는 모텔촌의 몰락은 단순히 사장님들이 트렌드를 못 따라가서 망한 게 아닙니다. 돈이라는 차가운 벽에 가로막혀서 사랑할 여유도, 인간적인 본능도 다 거세당해버린 우리 사회의 가장 확실하고도 슬픈 증거인 셈이죠. 차라리 불륜이다, 뭐다 하며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던 그 시절이 경제적으로는 훨씬 넉넉했고 사람 냄새도 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2016년의 밤거리는 너무나 썰렁하고 건조합니다. 텅 빈 주차장과 꺼져가는 네온 사이는 인간의 욕망까지 삼켜버린 지독한 불경기의 그림자이자 우리들의 서글픈 민낯입니다. 밤의 욕망이 사라진 도시. 과연 낮의 풍경은 괜찮을까요? 다음엔 줄 서서 먹던 뷔페도 문 닫게 한 직장인 점심값 15,000원 시대의 비극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갑 닫은 직장인들과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식당 사장님들의 처절한 생존 현장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